국내 ETF 시장이 사상 처음 4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옮기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상장 ETF의 순자산 총액은 456조 2,392억 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13거래일 만에 50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이 13거래일 만에 ETF 시장으로 쏟아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식시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은 무섭다. 삼성전자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시장 흐름을 그냥 놓치기는 아깝다. 그래서 ETF입니다.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고 투명하고 사고 팔기도 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는 관련 ETF 하나만 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흐름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 강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형 ETF로 자금이 대거 몰렸습니다. 몇 년간 미국 ETF만 보던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머니무브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50조 원은 단순한 시장 규모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TF 시장이 커지는 동안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 변화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이 지금 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1위를 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 총액은 182조 2,869억 원입니다. 점유율이 40%에 육박합니다. 거의 시장 절반을 혼자 쥐고 있는 셈입니다. 2위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143조 7,648억 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회사 사이의 격차입니다. 2024년 말에는 두 회사 점유율 차이가 약 2%포인트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5.3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44%포인트입니다.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 해외 ETF 출시, 그 전략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장세가 달랐습니다. 미국보다 한국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자금이 몰렸고 그 흐름을 더 많이 가져간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전략을 펼쳐온 만큼 이번 국내 중심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의 방향이 전략의 유불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위와 4위는 어떨까요? 여기서 하루 만에 순위가 뒤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6일 기준 KB자산운용은 32조 4,668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32조 4,552억 원을 116억 원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약 8개월 만에 3위를 탈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일, 한투운용이 33조 7억 원으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역전입니다. 이 경쟁에서 주목할 것은 KB운용의 전략입니다. 올해 2월 출시한 RISE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혼합 50 ETF입니다. 이름에 채권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은 따라가되 리스크는 줄이겠다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의 순자산이 출시 3개월도 안 돼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입니다. 무조건 공격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건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크게 잃고 싶지는 않다. 이 심리가 상품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투운용의 경우 미국 빅테크 중심 상품군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전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장세가 국내 반도체 중심으로 흘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소형 운용사들의 순위 변동도 의미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8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2024년 말 1조 원에 못 미치던 순자산이 지금은 7조 7,480억 원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액티브 ETF 성과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사의 판단으로 종목을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ETF 안에 펀드 매니저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NH아몬디 자산운용도 눈에 띕니다. 하나로 FNK 반도체 ETF의 순자산이 올해만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흐름을 정확히 잡은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키움투자 자산운용은 7위에서 9위로 내려갔습니다. 상품 구성이 이번 장세와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운용사 순위 변동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은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냈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용사 순위 변화는 경쟁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규모가 커졌다, 운용사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ETF 시장이 커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시장 전체와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종목 하나가 무너지면 피해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ETF를 통해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흐름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시장과 한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제 구성 종목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두 종목에 집중 투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ETF라는 포장지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AI ETF,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해도 운용사마다 담는 종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국내 반도체 중심이고 어떤 상품은 미국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어떤 상품은 소재와 장비까지 포함하고 어떤 상품은 완성품 중심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TF를 고를 때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이 ETF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비중이 높은지 해외 비중이 높은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ETF 시장의 확대는 단순한 금융상품 유행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장기 자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노후 자금이 ETF를 통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 금리가 충분하던 시절에는 은행에 넣어두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ETF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성장에 함께 올라타려는 시도입니다. 이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B운용이 출시한 채권혼합 반도체 ETF가 3개월 만에 1조 6천억 원을 넘긴 것. 이건 단순한 상품 흥행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대, 50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올라가는 흐름은 따라가고 싶고 너무 크게 잃는 건 두렵다. 이 심리가 이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ETF가 커진다는 뉴스는 단순히 금융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중산층의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게 모아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시장 흐름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깝다. 이 두 가지 감정이 ETF라는 상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 시장의 팽창은 금융상품의 인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노후 불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ETF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방산, 배당, 연금형 상품까지
새로운 테마 ETF가 계속 쏟아질 전망입니다. 운용사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가 어려워집니다. 신영증권 오강영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늘었고, 특히 투명성과 편리성을 갖춘 ETF를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담은 ETF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ETF 시장이 커지는 것과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흐름이 좋을 때 들어갔다가 흐름이 꺾일 때 팔고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반도체 ETF가 강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과 왜 반도체 ETF가 강한지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국내 반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최근 ETF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액티브 ETF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ETF는 코스피 200, S&P 500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는 그 위에 운용사의 판단이 더해집니다.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 상품은 잘하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운용사의 판단이 틀리면 시장보다 낮은 성과를 냅니다. 같은 AI ETF라도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름만 갖고 내용은 다른 상품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상품 이름이 아니라 구성 종목을 봐야 합니다. 둘째, 지금 이 테마가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유행의 정점에서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넣는 ETF와 단기 매매용 ETF는 목적이 다릅니다. 노후 준비 자금을 단기 테마 ETF에 넣고 출렁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ETF 시장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돌아보면 ETF 시장의 450조 돌파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500조를 넘는 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운용사들은 더 많은 테마 상품을 출시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ETF 뉴스가 나왔을 때 단순히 시장이 좋구나로 넘기지 마십시오. 왜 지금 이 흐름이 강한지, 어떤 투자자들이 이 돈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은 왜 반도체 ETF로 몰렸는지, 왜 글로벌 전략을 쓰던 회사가 상대적으로 뒤처졌는지, 왜 채권을 섞은 반도체 ETF가 1조 6천억 원을 모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면 지금 시장의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금입니까? ETF입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이 질문이 단순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이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왜 이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 위험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